공부를 하는 데는 자신을 위한 공부와 타인을 위한 공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학부 시절에, 학생 시절 때 배우는 대부분의 공부는 타인을 위한 공부예요. 자신을 위한 공부가 아닙니다. 공부의 본질이 공부가 어디에 적용되는가를 기점으로 두는 거죠. 거기서 열심히 공부를 하면 자기가 좋은 직장을 취직할 수 있으니까 나를 위해 공부하는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지식을 얻음으로 인해서 어딘가에 취직을 하고 그 취직을 해서 자기가 지식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이득을 얻는 거는 본인이 아니라 타인입니다. 그 대가로 본인이 돈을 받는다는 것이 1차적인 수혜자는 자신이 아니라 타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그냥 단순하게 의학 지식을 막 쌓는다고, 의사들이 의학 지식을 쌓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의학 지식은 물론 자기의 삶에 도움이 약간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수술하고 자기 배를 자기가 수술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이 지식을 쌓는 거는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타인을 위한 거예요. 그게 굴러서 자기한테 돌아오는 것들은 지금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맞는 정의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살면서 타인을 위한 공부만 하고 자신을 위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자신이 점점 약해지고 왜소해지고 비참해집니다. 그러니까 공부 중에는 타인을 위한 공부도 있지만 자신을 위한 공부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자신을 위한 공부도 타인을 위한 공부만큼이나 중요해요. 둘 중에 누가 더 중요하나? 자신을 위한 공부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일단 살아야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을 위한 공부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자신을 위한 공부에는 뭐가 있냐? 자신을 위해서 공부하는 데는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자신의 정신적인 세계를 다스리는, 자신의 정신적인 세계를 풍요롭게 살찌게 하는 그러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육체적 상태를 풍요롭게 하는, 그러니까 자기의 몸이죠. 건강, 그 다음에 근육, 외모라든지 이런 자기의 생물학적인 상태를 건강하게 풍족하게 하는 지식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자신의 경제적인 능력을 풍부하게 하는 경제적인 지식이 꼭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과 돈, 자기의 몸을 생각하는 지식, 자기의 마음을 컨트롤하고 다스리고 기쁘게 할 수 있는 지식, 그리고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지식을 반드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학생 때는 이런 것들을 별로 공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분, 적분 이런 거, 영어 이런 거, 국어 고시 공부하고 고대시 이런 거 공부하고 문학 공부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자기를 위한 공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써먹을 수가 없죠. 재미도 없습니다. 경제에서 다양한 경제학적 이론들이 자신의 주머니를 부유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얼핏 보면 공부인 것 같아도 그러나 실제에서 전혀 적용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 경제학 지식이 많다고 해서 자기의 주머니가 부유해지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런 공부들 말고 조금 더 직접적인 공부가 되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하는가, 부동산을 어떻게 투자하는가, 그 돈이 어떻게 불려지는가, 우리는 어느 곳에다가 돈을 집어넣어야 되는가, 시장금리는 몇 %인가, 그런 것들이 되겠죠. 운동적인 지식이라든지 그런 거는 뭐가 될까요? 내가 당장 오늘 어떤 음식을 챙겨 먹어야 되는가, 이런 음식을 먹으면 몸의 반응이 어떠한가, 그 다음에 우리한테 필요한 영양소는 무엇인가,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요새는 그런 것들 가정시까지 공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우리가 성이 났을 때, 화가 났을 때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가, 다른 사람들이랑 마음에 트러블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가, 그 사람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런 거죠. 자기가 큰 손해를 봤을 때, 아니면 너무 기쁠 때라든지 이럴 때 감정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학생 때는 시험을 치고 점수를 잘 맞아야 돼요. 시험을 치고 점수를 잘 맞아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써먹을 수 없는 공부를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공부가 저는 과감하게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특히 어린 나이일수록, 자기가 어리면 어릴수록 더 자신을 위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어린 애들은 자기를 위한 공부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친구랑 더 즐겁게 놀 수 있을까, 그런 거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어린 나이 때는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가, 애들이랑 뭐하고 재밌게 놀까, 그런 거 공부하셔야 돼요. 영어, 수학, 어린 아이들 막 선행학습하고 그러죠. 그런 거 잘한다고 자랑할 일이 1도 없습니다. 진짜로 1도 없습니다. 어머님들은 무슨 공부하셔야 되겠어요? 어머님들은 내 애 성적을 어떻게 올릴까, 이런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애한테 필요한 지식이 어떤 거며 재능이 어떤 거며 이 애의 행복을 위해서는 지금 내가 어떤 방식으로 양육을 해야 될까, 그런 거, 애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게 뭘까, 애 재능은 어디에 있을까, 이런 걸 알아보고 찾아보는 그런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운동 같은 거는 그래요. 이거는 좀 세부학적인 얘기인데, 예를 들어 운동 같은 게 있다고 칩시다. 애들이 살아가면서 몸 약하고 비실비실하고 면역력 떨어져 있고 그런 애들은 참 불행하죠. 보고 있으면 공부도 잘 못합니다. 당연하죠. 체력이 떨어지는데, 잠을 제대로 못 자는데 다른 애들보다 같은 시간을 소모해도 성적은 안 나올 수밖에 없죠. 다른 애들보다 성적이 꼭 더 나와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만, 제대로 된 효율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 지속되면 애도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또 밖으로 나온 상태에서 계속 다른 애들이랑 비교를 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불행해집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 운동 같은 것도, 운동은 보면 제가 생각하는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운동은 대부분의 경우에 마인드 컨트롤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즐거운 운동, 막 헬스 이런 거 말고요. 이빨 꽉 깨물고 남한테 보여줘야 되는 알통 만들고 가슴 크게 만들고 엉덩이 크게 만들고, 그런 것들은 엄밀히 말하면 자신을 위한 운동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 하는 운동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봄으로 인해서 내가 정신적 기쁨을 얻는다 말 말은 없지만 그래요, 좀 보여주기식이 강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기 몸이 유연하고 잘 손상을 받지 않고 이런 운동들이 굉장히 좋은 운동이죠. 저는 수영을 열심히 하는 편인데, 수영을 하게 되면 일단 온몸의 유연성이 증가되고, 그 다음에 근육이 잘 안 뭉칩니다. 특정 부위에 손상을 받는 확률이 줄어들고, 거기다가 정신적으로 되게 평안해져요. 운동을 하고 나면 되게 몸과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러니까 애들한테 다양한 운동을 시켜보셔야 돼요. 수영을 좋아하는 애들도 있지만 수영을 극도로 싫어하는 애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러닝을 좋아할 수도 있고, 줄넘기를 좋아할 수도 있고, 복싱을 좋아할 수도 있고요. 애들한테 여러 가지 운동을 시켜보고 그 중에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찾으면, 애가 흥미가 있고 재능 있는 운동을 찾으면 그 운동을 애가 계속 하도록 도와주는 게 좋습니다. 격려해 주는 게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본인도 그런 운동을 찾으셔야 돼요. 난 집에서 테레비 보는 게 좋아. 테레비 보는 것도 감정적인 어떤 회복에 약간의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신체적으로는 별로 좋지 않죠. 그러니까 그것도 적절히 이용하면 당연히 좋은 겁니다. 테레비를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쪽으로, 운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자기의 삶에 자기 스스로를 위한 가치를 계속 증가시킬 수 있는 거, 그런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경제적인 지식도 그렇고요.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학생 때는 또 우리가 받아온 교육 환경에서는 자주 놓쳤던 자신을 위한 공부를 꼭 시간을 내서, 자기 투자죠. 자기 투자고 자기 생활의 발전이고, 그런 거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